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교육에 참담한 현실, 유학을 보내시는 분의 입장이나 저처럼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캐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유학 이민도 솔직히 말하면 교육이 많이 좀 큰 이유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솔직히 캐나다로 오셨던 이유는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A university student is commuting to his classes from Calgary. 캘거리라는 곳에서 밴쿠버라는 곳까지 한 1000km가 되거든요.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통학을 한다는 학생이 있어요. 왜요? 그만큼 집값이 비싸고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라는 겁니다. He pays roughly $150 per round-trip flight twice a week, about $1,200 per month total. That's half the average rent for a one-bedroom in the city. I thought, why don't I just stay at Calgary and then just fly here? Like, 1 hour flight. That's like same shit taking a bus.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몇 번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유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집을 찾기 힘든 문제라든지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캐나다 교육의 현주소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 2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과연 캐나다가 지금도 교육이 좋은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그냥 아싸리 미국 가는 게 낫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리뷰해 가시면서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솔직히 캘거리하고 밴쿠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2배 되는 거리예요. 운전을 하게 되면. 이 거리를 통학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왜? 너무 비싸고, 그리고 비싸도 돈을 주고 렌트를 하면 좋겠는데 이 아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라는 그 한국의 아파트 개념, 임대주택이 없어서 렌트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유학생으로 오시는 분들도 한 가지면 이제 생각해 보실 거는 그렇게 찾기가 힘들다는 거 하고요. 제가 지금 한 6시간 전에도 저희 사촌 그 형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조카가 지금 아파트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렌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현지에 사는 이 캐네디언들조차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교육의 질이 좋은가? 교육이 과연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가? 그것도 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버드, 예일, MIT, 프린스턴 갈만하죠. 예,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만 솔직히 20-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에서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알아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그렇죠? 유니버시티 토론토 대학 나왔다. 워털루 대학 나왔다. 한국에서 그렇게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알아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학교는 뭐 워털루 같은 데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알아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자, 지금 유학생들이 굉장히 문제라기보다는 유학생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대학교들에서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아까 저번에 제가 몇 번 비디오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로컬인 스튜던트는 6,000불 내는데 국제 학생들은 6만 불을 낸다는 거예요. 같은 거를.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건데,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원을 국제 학생에게 얼로케이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로컬에서 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토론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은 한 80점대 중반에서 80점대 위쪽에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저희는 캐나다는 내신 성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요, 실제적으로 웹사이트에서는 92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학을 받으려 하면은요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이 로컬에 있는 학생들이요
굉장히 뭐 한국의 입시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성적만 갖고 가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 수시라든지 무슨 뭐 한국에 얘기하는 수능이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 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잘 받아야 되는 거야. 거의 다 만점 받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약간 바늘구멍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제가 고민할 건 뭐냐면, 자, 그래요. 그러면 경쟁력 뚫고 컴사 나왔어요. 경쟁력 뚫고 좋은 학과를 나왔어요. 뭐 경제학과, 한국으로 쓰면 뭐 스카이 같은 서울대, 고대, 연고대 나왔다고 쳐요. 그렇다 그러면 나와서 과연 진짜 연봉 많이 받고 잘 나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보면은요, 제가 20년 전에 사회생활할 때 받았던 연봉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나 지금 새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받은 연봉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변호사 맨 처음 됐을 때 받은 연봉이랑 저희 펌이나 그런 좀 중소기업 펌에서 받은 연봉이랑 아직도 높기는 하지만 판이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2배가 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토론토의 생활비나 렌트비는 거의 2배가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토론토에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어서 다운타운에 살려고 하면은요, 1억 연봉이 필요하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좀 제가 컨텍스트를 드려야 되는데, 1억 연봉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캐나다에서는 자기가 버는 연봉의 30% 정도를 주거비를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보통 토론토의 지금 그 베이스 그 원베드룸이 2,600에서 거의 2,700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1억 연봉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회초년생이 캐나다에서도 그렇지만 1억 연봉을 받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극히 뭐 1%, 2%밖에는 안 돼요. 대학교 졸업하자 1억 연봉 받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으시다고 보면 돼요. 그런 현실에서 과연 캐나다에서 힘들게 유학 와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유학을 했다 그러면은 또 솔직히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연 영주권 탔을 때 이게 과연 월세하냐? 솔직히 지금은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생을 30% 줄이고,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대학교에 들어가려 하는 유학생들보다는 직업을 얻고 여기서 이민을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전문 그런 칼리지나 직업훈련소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줄이고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여기서 살려고 하는 유학생들은, 그런 사람들은 숫자를 늘리면서 또 하우싱도 좀 늘리려 하는 노력들이 캐나다 정부에 있어요. 그런 노력들이 다 성공적이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유학이나 이민 그리고 교육 어떤 환경들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영상에서 보면 대학생들이 진짜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를 왜 다 불러들여서 집도 없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원래는요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를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업도 없어요. 그런 파트타임 잡을 얻으려면요, 어떤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스토어 같은데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알바를 찾는데 2,000명이 왔대. 근데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놀랍지도 않은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나다가 과연 교육적으로나 지금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너무 좋다, 교육하기 좋다. 물론 교육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분면에서 더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새 아이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로컬에 있는 저희 같은 1.5세 2세들은요 되게 걱정스러워요. 왜?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저희 애들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캐나다 안에서는. 그리고 집도 못 살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직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캐나다 안에서도요 사회적인 불안감과 사회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 정책의 어떤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이 되게 높고 불만도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지만 캐나다 교육의 현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암울하다고 보고요. 물론 그 안에서 장점도 있지만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캐나다 정부가 지금 유학생도 줄이고 또 약간 뭐 부동산 정책도 써서 잡으려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캐나다 교육과 또 이런 것들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볼 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2년 동안 30%를 줄였어요. 온타리오는 50% 유학생을 줄였으니까 그것이 렌트비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미그레이션이나 다른 것들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하나로 실제로 렌트비가 잡힐지는 저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면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지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캐나다 현실은 교육 현실은 좀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다는 쓰기 좀 그렇지만 좀 참담하다. 현지에 사는 캐네디언조차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